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제 그냥 쭉 떠들고 내가 오늘 뭘 떠들었더라 생각을 하고 제목을 뽑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목 먼저 뽑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 크게 세 꼭지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유튜브에 1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올려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뭐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뭐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그 잘사니즘을 위해 국민들의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비전을 제시하셨죠. 근데 저는 울컥감도 느꼈고 눈물도 살짝 났지만 제가 그 출마 선언을 보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 정치 인생을 보면 어떨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른거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거인적인 면모가 보일 때도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른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출마 선언을 보고 이재명이 이재명했구나. 한때 그 피아니스트 손여름에 대해서 손여름이 손여름했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른거리지 않고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렇겠죠.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사법살인에 정치적 살인에 실제 물리적 살인도 있었고, 거기다가 단식 20일 넘게 단식해서 굶어 죽을 뻔했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동지들의 배신도 맞아봤고, 너무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까지 전부 다 넘겨내고 이겨내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게 많죠. 5가지 재판, 그 소설 같은 기소들, 증거 하나 없고 다 짜집기 되고 조작된 그 기소들에 대한 재판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튼 그 일들을 이겨내면서 조금 목이 메. 여튼 그 많은 일을 이겨내고 대선 출마 선언까지 오면서 아마 그 6월 3일까지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분위기에선 숨만 쉬어도 당선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시련들이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대한민국 역사상 행정력이라고는 거의 끝판대장급 넘버원인 사람이니까 잘 하실 겁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긴 시간 고단하시겠지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튼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정도면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안 보신 분 계시면 출마 선언 그 11분짜리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제가 헌법재판소 그때 그 판결 20몇 분짜리 영상도 한 4-5번 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님 그 출마 선언도 제가 어제 한 3번, 4번 들은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야 되나?
그 물론 이재명 전 대표님이 가장 힘드셨겠죠. 가장 힘드셨겠고 가족들도 엄청 힘들었을 건데 지지자들도 참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올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내가 다른 데다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좌파들도 절대 실드 치지 못하는 이재명의 3가지 정책 이런 게 막 릴스에 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나오면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그거 계속 시청하면 내 알고리즘에 뜰까봐.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보고 이거 시당 측에 내가 좀 넣든지 어디다 뭐 민원을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질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뜨면 제가 그걸 봐야 되겠어요. 이걸 내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자, 두 번째 꼭지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꼭지는 그 법원행정처장 이완규를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한덕수는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주석서, 헌법해설서 등등의 모든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수동적 유지만 해야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 해석하고 있어요. 가령 그 행정부를 임명을 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정책을 발의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2명을 본인이 지명했어요. 왜? 지가 뭔데?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그러면 파면됐으니까 없는 사람의 권한대행인 겁니다. 근데 지가 뭔데 지명을 합니까? 그리고 이 이완규라는 사람은요, 윤석열 대학 동기고요. 윤석열은 구수하고 이 사람 팔수했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랍니다. 절친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내란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완규 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다른 한 사람도 말이 안 되는 면이 있긴 있더라만 그래서 지금 TV에 계속 이완규가 나오고 있고 이완규를 임명함과 동시에 또다시 사람들은 이놈의 주말 또 집회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란 수계 권한대행 한덕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권한쟁의 심판 넣고 가처분 신청 넣고 지금 헌법재판소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뭐 다음 주 중에는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때 누구였지? 그 철학 이야기 해주시는 교수님, 그 교수님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던데 내란 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되고 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믿고 가야 될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12월 5일쯤부터 상황을 정리하면서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고 길어질지 몰랐지만 여튼 굉장히 셈법으로 복잡한 일이 많이 그때그때 생길 건데 그때마다 여기 이 사람이 이 해석하고 저 사람이 저 해석하고 뭐 언론이든 유튜브든 난리가 날 거
같았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 그냥 이거는 조기 대선에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역풍이니 뭐니 뭐 경우의 수가 있니 이변이 있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의원들을 믿고 가면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이완규가 뭐 어떻든 뭐가 어떻든 한덕수가 어떻든 최상목이 어떻든 저도 뭐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믿지. 뭐 김건희가 어떻고 뭐 HID 뭐 707을 동원해서 뭐 누구를 죽이네 마네 뭐 그리고 뭐 그래서 뭐 그 줄탄핵 또는 동시탄핵을 하면 뭐 역풍이 분이 많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우리는 딴소리 하지 말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완규가 임명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어떡하지? 뭐 안 되면 어떡하지? 한덕수 저 계속 있어도 되나?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최상목이 다시 갈 건데 최상목은 괜찮나? 둘 다 날리면 이주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주호는 뉴라이트인데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181명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역풍 따윈 없다. 나아가라. 그리고 역풍이 있니 많이 따지기 전에 그럴 때 우리가 선봉에서 휘두르라고 조국혁신당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아예 그냥 창당하고 이번에 선거에 나온 이유가 목적 자체가 그거인 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못하는 거 우리 손에 피 묻히겠다. 우리가 새빙선이 되겠다. 그러려고 나온 정당이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광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서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 수 있게 분위기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완전 봄이에요. 저희 가게 인테리어에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벚꽃 나무 큰 거 인테리어가 있어요. 이거 뭐 포토존으로도 손님들한테 유명한데 저는 가게 안에서 가짜 인테리어 꽃이긴 하지만 벚꽃을 1년 365일 보기 때문에 딱히 벚꽃이 피어도 별 감흥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학원 강사할 때는 벚꽃만 피면 시험기간이구나 하면서 살다가 학원 강사 때려치우니까 가게 안에서 맨날 벚꽃 보니까 또 벚꽃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저는 벚꽃이랑 인연이 없나 봐요. 여튼 그렇습니다. 이완규의 임명이 도대체 뭔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닥 크게 다루는 데가 뭐 MBC 말고는 거의 없어요. 마지막 거 되게 짧게 할 건데 시간이 조금밖에 안 갔네. 마지막은 국민의힘 이제 출마 선언 및 출마 선언 예정자들 그 동네 분위기인데 저도 좀 웃으면서 놀리고 싶어서 이거 하나 잡았어요. 많습니다. 17 플러스 1 해서 이제 18명 해서 18룡이라고 하던데 잡룡도 저는 좀 너무 사치인 것 같고요. 토룡. 아까 민동기 기자님이 토룡이랬나? 토룡 18 토룡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렁이 18 지렁이. 뭐 오늘 나경원이 출마 선언한다 그러고요. 지금 한 게 김문수 있고 또 누구 있지? 기타 등등 있고요. 나는 이거 출마 선언한 사람보다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더 웃겨요. 안 궁금하거든. 너네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물어봤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지 참.
아, 안철수도 출마 선언했구나. 그리고 한동훈도 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뭐 기타 등등해서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전두환의 전 사위 윤상현 의원이 그 한독수의 출마를 강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호남 지역 국민의힘 지역구 위원장들, 야, 그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위원장을 하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건데? 그래도 대구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한 번 당선은 됐잖아, 국회의원으로. 호남 저기는, 와. 여튼 그 사람들 뭐 70명인가가 또 이제 한덕수 이거 뭐 출마하라고 이제 뭐 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또 했죠. 그 출마를 호소하는. 진짜 나오면 대박이겠는데? 한덕수가 49년생인가 그렇고 김문수가 51년생일걸요? 우리 부모님이 50년생이신데. 여튼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카드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저당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한 거 꽤나 적중률이 높거든요. 이 말을 할 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엄령은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력이 너무 빈약했나 봅니다. 여튼 그 국민의힘은요, 경선 과정에서 저당 거의 공중분해 수준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 과반 득표가 없는 이상 1차에서 컷오프해서 4명 뽑고 2차에서 2명 뽑고 그 2명에서 이제 승자를 가려서 대선에 내보낸다라는 그 경선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당투표 50, 국민투표 50에서 50대 50으로 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는 입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그 경선 토론회를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저당은 작살이 날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 4명이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또 한 명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전 존재감이 너무 없었으니까. 원희룡, 나경원, 한동훈 또 누구였지? 허허. 여튼 간에 그때도 거의 뭐 콩가루 집안 수준의 경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전당대회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당대표 토론회. 대선 경선 토론회는 더 심할 겁니다. 저 당 거의 뭐 사단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코끼리는 잊혀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정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잊혀져야 되는 단어는요, 윤석열, 김건희, 계엄령, 내란, 이 단어들은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잊혀지지 않으면 잊혀지지 않을수록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런 단어를 내뱉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뱉는다 그래도 빈도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냐면 국민의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회에서 한덕수한테 그거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야 되는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진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그 말을 했다 그러죠. 진짜. 그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권성동은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옆구리 쿡 찌르면 이재명 할 것 같아요. 쿡 찌르면 이재명, 쿡 찌르면 이재명. 거의 그 수준으로 이재명의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님을 제외한 모든 대권 주자가 한 목소리로 타도 이재명입니다. 타도 이재명.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 되는데 이 기회에 내 이름 좀 띄우자. 그 사람들 전략은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계속 언급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님한테만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뱉는 그 입으로 똥 싸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 그래 내란 쿠데타 경명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잘한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응?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압도적 지지. 압도적 지지와 관심. 두 가지구나. 압도적 지지와 관심만 보내면 모든 일은 6월 3일에 지금 모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맞이했던 대선을 그때는 나 혼자 집에서 봤구나. 혼자서 집에서 이거 방송도 소주 들고 하지만 자기 전에 이제 잠 잘 오려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 술 한잔 하면 보통 소주를 한두 병 이렇게 마시거든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님 무죄 선고 난 다음 날 제가 방송했을 때 버드와이저 캔맥주를 마시면서 방송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개표 방송 집에서 캔맥주 따서 편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너무 안 편했거든요. 여러분 6월 4일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6월 3일이 화요일 일하고 있겠네. 가게에서 개표 방송 틀어놓고 일하면서 그 개표를 보겠지만 캔맥주를 사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나? 당선 확실 뜨는 순간 캔맥주 하나 탁 따야 되는데 샴페인을 준비할까?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 국민의힘 저 집안은 이거 지금 장외 여론전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근데 장외 여론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차 컷오프 끝나고 4명 결정되면 그날부터 저 집안 꼬라지 볼만하지 싶어요. 민주당은요, 지금 분위기에서 타도 내란 세력이 아니고 타도 이재명을 부르짖는 그 순간 날아갑니다. 그 순간 날아가요. 뭐 1극 체제니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런 단어가 입에 올라가는 순간 그 후보로 날아갑니다. 이거는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서 분명히 겪은 일이기 때문에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대권 주자가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1, 2위를 다투던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경기만 남겨두고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바로 날아갔어요. 명팔이라는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그러니까 이재명팔이라는 거죠. 명팔이라는 단어 한번 잘못 꺼내서 그거 녹취 나와가지고 2위에서 5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최고위원이 이제 5명이니까 1, 2, 3, 4, 5등만 하면 최고위원이 되는 건데 뭐 김민석이 수석 최고가 되나 정봉주가 수석 최고가 되나 그때까지만 해도 셈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오랜 당원들은, 저처럼 나이 많고 오래된 당원들은 다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마음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명팔이 나오고 바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당원 주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봉주 의원 날아갔을 때 그 다음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당원 주권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당원들의 집단 지성의 힘이 어느 정도로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 강선우 의원님은 꼴찌 전국 투어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지? 부산 오면 난 무조건 보러 갈 건데. 이거 제가 4살 갉아먹기 같은데, 강선우 의원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78년생. 알아요. 강선우 의원님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훨씬 이쁘신 거 아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강선우 의원님.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전당대회 때 강선우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두 분한테 한 표씩 드렸어요. 한준호 의원님은 저랑 똑같이 수학 전공이시고 저랑 똑같이 멘사 회원이시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여튼 자꾸 끝에가 되니까 쓸데없는 말 때문에 또 시간이 길어지네. 여튼 저는 뭐 민주당 경선은 딱히 관심 없고 사실 딱히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거는 아마 과반으로 그냥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딱히 관심은 없는데, 국민의힘 경선에 저는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4명이 정해지면 그 집구석 소식도 제가 자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장 남천동급은 아니라도 저도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이고요. 알림 설정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간은요, 주말은 아니겠지만 평일은 김호준 뉴스공장 하는 시간이어가지고요, 저는 김호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공장 보세요. 제 건 천천히 보세요. 말라고. 그래도 2-3시간 난 못 들어. 난 짧은 거 몰래 할 거면 제 방송 봐주시면 고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